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9월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수연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자, 우리가 38번부터 45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끝에 나와 있는 장문 독해에 해당하는 43, 44, 45는 시간 안에 훅 푸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 42번 시간이 좀 쫓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독해가 좀 정리가 된다 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고, 가장 우리가 어려웠던 38번과 39번 문제, 나는 이 문장 삽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로 이제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꿀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 턱하니 3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점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독해를 하시거나 또는 문제를 풀어낼 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데, 주로 언제 어렵냐면 이 3점짜리는 첫 번째가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확한 근거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공부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기출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들마다 주어지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 단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서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것에다가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하셔서 이런 문제 유형은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문장 삽입. 자, 문장 삽입은 출제가 두 문제가 됩니다.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죠. 아마 순서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꼈을 텐데, 이 문장 삽입은요, 주어진 문장이 1번부터 5번까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왜 네모 박스가 튀어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글의 흐름에서 뭔가 탁 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문제도 보시면 글의 흐름을 보고 얘가 어디에 들어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능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기능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시어나 아니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이런 거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시어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this guy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this guy가 나오려면 바로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guy가 언급돼야 되죠. guy가 언급되어야 여러분들이 this gu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명사 같은 경우도요. 앞에 수현이 이렇게 해야지 뒤에 she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such a guy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앞에 guy가 언급되어야 such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시어나 대명사가 나오면 바로 뭐다? 바로 직전에 언급된 명사가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연결사예요. 자, 그러면 연결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갈 연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시입니다. 선생님, 예시는요 그냥 딱 봐도 쉽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시는 언제 쓰냐면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줄 때 우리가 예시를 쓰거든요. 따라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예시 뒤에는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시 뒤에는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but, however 같은 역접이에요. 역접이 나온다는 말은 물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흐름이 바뀐다. 흐름이 바뀌는 첫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뒤에는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시를 들고 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또 설명할 때 우리가 similarly라는 표현을 쓰죠. 유사하게.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앞에 나왔던 예시와 같은 원리가 다른 예시에 적용이 될 때 씁니다.
그래서 앞에 for example이 나오고 뒤에 한 번 더 예를 들 때 similarly 또는 also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잘 보시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요까지 잘 체크하셨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여기 두 번째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문장 삽입에서 중요한 파트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박스 한번 볼게요. The few times, 몇 번씩 that they do occur,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It is the possessor who tries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자, possessor 하면은 가진 아이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try to make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leave the circle, 무리해서 이동하게끔 만듭니다. 일단 이 문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와, 이거 해석이 되게 힘들다. 우리 앞에서 24번부터 선생님하고 31번까지 했을 때도 보셨겠지만 it is하고 who를 갖다가 우리가 없애버리면 the possessor,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try to,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물론 뒤에서 변형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it is하고 that 사이에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the possessor예요. 그런데 the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아이는, 이게 지금 밑에 읽어보면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할게요. 소유한 아이는 try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그 서클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끝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연결사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대명사라고 할 것도 안 보여요. 그 말은 이 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reciprocity, 이거를 갖다가 보니까 호혜주의, 어렵죠? 상호의 이익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부상조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의 이익이라고 하는 reciprocity는 can be explored. 자, 우리가 탐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탐색하고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In captivity, 갇혀져 있는 아이들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By handing, 자, hand는 건네주다라는 뜻이에요. Handing one chimpanzee, 한 침팬지한테 a large amount of food, 많은 양의 음식을 주어주면 알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한 마리의 침팬지는 많은 양의 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컴마 괄호로 묶어줄게. 어떤 음식을 주느냐? 뭐 such as 이런 거요. watermelon, 수박이나 또는 leafy, 잎사귀가 풍부한 branch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가지 같은 거. 그리고 난 뒤에도 by가 생략되어서 by observing what follows,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reciprocity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상호의 이익이라고 하는 reciprocity가 있어.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뭐가 있냐면 by 다음에 ing, 수단이 있는데 침팬지한테 음식을 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 된다. 끝입니다. 됐죠? 아직까지 그 가진 아이가 다른 아이를 쫓아냅니다.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The owner. 자, 그럼 여기에서 the owner will be center stage. 여기서 말한 the owner는 바로 그렇죠. 침팬지죠. 이렇게 음식을 받은 침팬지는 will be center stage, 가운데 있습니다. With a group of others, 다른 무리들이 around him or her. 이 받은 아이가 뭐 암컷일 수도 있고 수컷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 주변에 모여들어요. soon, 그리고 나서 to be followed by. 자, be followed by는 해석을 하실 때 그 뒤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newly, 새롭게 formed, 형성된 무리가 있어요. around those, 어떤 애들 주변으로 who obtained a sizable share. 자, 묶을게. sizable 하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큼지막한, share 하면은 음식의 일부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음식을 받고 나서 자신의 음식의 일부를 뭐다 이렇게 여러 아이한테 나누어 줬겠죠. 그래서 those who obtain 할 때 obtain이 무엇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침팬지 음식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침팬지들이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크기로 큼지막하게 던져줬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 주변으로 또 무리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 자, until, 언제까지 쭉 이란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쭉 무리가 형성되냐면 Our food has been distributed. 자, 이때 distributed가 분배되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음식들이 할당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커다란 음식에서 사이즈업한 음식으로 또 작은 음식으로 이렇게 할당될 때까지 무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내쫓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beggars, 애원하거나 간청하는 아이입니다. 애원하거나 간청하는 침팬지는 may complain,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cry, 아니면 소리를 내서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but, 그렇지만 aggressive 하면은 공격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호전적인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갈등이나 충돌은 are rare, 일어나는 일이 드뭅니다. 근데 서로 싸우거나 또는 이것이 막 전쟁이다, 다붙자 이렇진 않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she will hit them.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she는 도대체 누구이며 여기서 나오는 them은 누구며 왜 때리는 걸까요? 자, 그녀는 그들을 때립니다. over their head, 머리를요. with, 어떤 도구를 가지고 때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뭇가지로 막 때려요. 또는 bark at them,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냅니다. In a high-pitched voice, 아주 높은 음으로. 언제까지? They leave her alone. 다 떠나고 그녀를 혼자 놔둘 때까지. 그럼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내쫓은 거죠. 그러면 다른 아이를 내쫓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쫓겨났구나. 그래서 혼자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란다 라는 표현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약간 어법적으로 접근하자면 she가 나오려면 앞에 이 사람을 지칭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언급된 적이 없다. 그리고 them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언급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앞에 보면은 한 마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them이라고 할 수 있는 beggars는 나올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she는 당연히 누가 되냐면 여기에서 the purchaser 이게 되겠죠. 음식을 가진 애가 try to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make someone 떠나도록 무리를 됐죠. 그러니까 자기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무리를 떠나도록 합니다. The few times니까 아주 빈번하진 않지만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럼 여기서 that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aggressive conflict가 발생하게 되면 음식을 가진 아이가 가 이런다고요. 그래서 뒤에 she hit them 어떻게 우리가 가버려 라고 하냐면 나무 막대기 가지고 머리 때리거나 또는 왜 하고 짖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거나 이런다고요. 그래서 3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 키워드는 she가 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서 지시어나 대명사가 없으면 아래에 나오는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Whatever their rank. 자, 여기서 rank라고 하는 것은 무리에서 본인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리에서 rank, 순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possessors, 음식을 가진 아이는 또는 음식을 가진 침팬지는 control the food flow, 음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음식의 흐름 또는 공급이라고 문맥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음식의 공급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뒤에 가볼게요. once는 whe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 뭐뭐 할 때. 자, 침팬지들이 enter, 서로 어떤 모드로 우리가 진입할 때 reciprocity, 서로 나누어 먹고 음식을 공유하는 단계가 되면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no longer, 더 이상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no longer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reciprocity가 바로 뭐냐? sharing food구나. 음식을 나눠 먹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랭크는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38번 문제는 3점짜리지만 우리에게 이런 꿀팁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39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9번입니다. 여기에서는 네모박스에 반가운 표현이 보이죠? 바로 뭐 보이죠? However, 그렇죠. 세모 표시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글의 흐름이 바뀐다. 적어볼게요. 글의 흐름이 바뀐다.
자, we live in a society. 우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회냐? where이니까 이 사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gender roles, 남녀의 역할이죠. 그리고 boundaries, 남녀의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성별의 역할과 성별의 경계들이 not strict니까 엄격하지 않습니다. 엄격하다는 건 어떤 거야? 이건 여기까지는 내 거, 저기까지는 네가 할 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만큼요? prior generation 하면은 이전 세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전 세대는 과거를 나타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언제죠? 그렇죠. 현재입니다. 여러분 다 하셨어요.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엄격하지 않다. 좋아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however 앞에는 뭐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2점짜리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gender research, 성별에 관한 연구는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A complex relationship,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gender and conflict styles, 바로 성별과 그 다음에 갈등 간의 관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1번은 소거하시면 되겠죠. Some research suggests that, 자,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women, 여성들 중에서 from western cultures, 자, 이게 바로 어디예요? 서구죠.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 온 여성들은 tend to be more, 어떤 경향이 있냐면 more caring, 자, caring은 보살피는, 신경 쓰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보살피는 경향이 있대요. 자, 어때요? 구분되죠. 자, 서구에서는 서구의 여성. 어떻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뭐한다? more care 한다.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더 보살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구분이 같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번 뒤에. 자, 2번 뒤에 보니까 또 우리가 어떤 표현에 주의하셔야 되냐? this tendency죠. 자,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성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능어에서 this 같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직전 것을 언급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여성이 더 남성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은 may result,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여러분, from 뒤에는 출처가 나와요. 그래서 남녀의 이런 성 역할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socialization, 바로 사회화 과정이죠.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끝. 자, 그리고 나서 읽을 때 in which는 in만 살려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are encouraged.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끔 부추김을 받았냐? 자, care가 보살피다죠. care for 하면은 누구누구를 보살피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보살피다? 자, 우리 알고 있는 뭐 look after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죠. 더 자세한 건 변형 강의에서. 자, 그럼 볼게요. 자, 여성들은 뭐 하게끔 부추겨졌냐면 their families,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남성들은요 are encouraged, 뭐 하도록 부추김을 받았냐? to be successful, 성공해오면 됩니다. in competitive, 정말로 치열한 work involvement, 바로 일하는 환경에서 말이죠. 남성은 work, 일에서 부각이 되고 여성은 케어하는 데서 부각이 되었다. 뚝뚝 나뉘어졌죠. 3번 뒤에 가볼게요.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variability, 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성이 있습니다. in, 어떤 것에 있어서요? assertiveness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거나 또는 cooperation, 협력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assertiveness는 이런 거예요. 본인의 결단력, 주장하는 것, 이런 것과 그 다음에 협력, 이런 것들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다양합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 여성들 사이에서도 안에 있는 성향이 다양하다. 남성들 안에서도 안에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게 아니라 남성은 남성 안에서, 여성은 여성 안에서니까 내용이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3번 이상합니다. 자, 일단 체크해놓고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although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비록 갈등과 관련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experts, 전문가들은 should be able to recognize,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cultural, 문화적인 것과 그리고 gender, 성별에 따른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they should also, 또한 전문가들은 무엇도 be aware of,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면 within group, 집단 내부에서
집단 내부의 variation, 다양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들 사이의 차이점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남성들 안에서도 차이점, 여성들 안에서도 차이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the risks, 위험성도 알아야 돼요. 어떤 거? stereotyping, 바로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 자, 여기서도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끝까지 마무리해 봅시다. 5번 갑니다. culture, 문화나 또는 gender, 성별은 may affect, 영향을 줍니다.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는 주어가 부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에 영향을 주냐면 사람들이 perceive, 인식하고 interpret, 해석하고 그 다음에 respond to conflict,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we must be careful,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to avoid overgeneralization, 너무 일반화를 과도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be careful에 걸려요. 그래서 무엇도 조심해야 되냐면 to avoid, to consider.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개인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만큼이나 오늘은 성 구분이 그렇게 심하게 역할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남성들, 여성들 안에서도 다양하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4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문제쯤 오면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대충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꿀팁이 바로 뭐냐?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B, 빈칸이 몇 개 뚫렸죠? 2개 뚫렸죠? 빈칸이 왜 2개 뚫렸을까요? 빈칸을 뚫은 이유는 2가지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 2가지 관계가 인과관계일 수 있어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또는 두 번째, 대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열할 수도 있어요. 2가지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위에 나와 있는 긴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했다는 말은 이 아이가 topic sentence, 즉 주제문에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읽고 올라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빈칸 추론할 때 빈칸부터 읽자라고 하는 취지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It's believed that 다음과 같이 여겨져요. Emotion, 감정이죠. 감정은 감정인데 expressed in music, 음악에서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음악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can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에서 나오는 정서나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단이 나오겠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A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학습된 관계.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된 것이냐. 학습된 그 다음에 관계. 자, culturally, 문화적으로 학습이 되었는가? socially,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었는가? 아니면 incorrectly, 올바르지 않게 학습이 되었는가? 또는 it can be understood. 자,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정서를 알 수가 있는데 due to, 뭐 때문에 알 수 있냐면 자, between이니까 음악과 감정 사이에 이 be라고 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럼 be는 음악과 감정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인가 되겠죠. 그게 유사성인지 균형인지 차이인지 연결인지 대조인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나와라. 뿅. 네, 가볼게요. 자, one way, 한 가지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괄호로 묶을게요. music,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express emotion, 괄호 닫으면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죠.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simply through, 이것을 통해서 음악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A learned association, 학습된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이거 나왔었죠. 학습된 관계성. 근데 어떻게 학습됐는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A와 관련된 정보겠구나. 됐죠? Perhaps, 아마도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d about a piece of music. 자, nothing,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슬프다라는 감정은 없어요. 뭐에 대해서? A piece of music, 어떤 음악 한 곡에 대해서. In a minor key, 이게 낮은 음입니다. 저음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슬프다는 건 아니에요. 또 우울하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또는 played slowly,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죠. with low notes니까 이것도 역시 낮은 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낮은 음이나 낮은 키를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슬프진 않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학습되었냐? Maybe we have just come to hear certain kinds of music. 아마 우리는요, just come to hear, 뭐뭐 하게 되다란 뜻이에요. 들었을 거예요. certain kinds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었는데 as sad, 그 음악이 슬프다 라고 들었을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우리는 그 음악과 그 다음에 연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자, 그 음악의 종류들을 뭐랑 연결하는 법을 배웠을까? 어떻게 배웠을까? 자, 여기 나오죠. In our culture,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A에 어떻게 배웠다? culturally 하게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단서 찾았습니다. 여기네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자, associate A with B는 A와 B를 통합하다라는 뜻인데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쓸게요. A와 그 다음에 B. 그래서 여러분이 슬프다고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sad event니까 슬픈 일이 되겠죠. Like a funeral, 장례식과 같은. 나 장례식에서 이 음악 들었는데 슬퍼. 요렇게요. 되셨죠?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If 만약에 this view is correct, 이와 같은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자, 그럼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떠냐? 내가 음악을 들은 상황이 슬프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슬퍼진다는 거죠. We should have difficulty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맞다면 어려움을 당연히 겪게 된다. 그래서 이때 should는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가 당연하냐면 interpreting the emotion,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감정이냐? expressed니까 표현되어지는 감정이죠.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봤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학습되어서 어떤 음악이 또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슬프다는 걸 알았다면 문화적으로 학습되어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unfamiliar,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낯선 음악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아니면 신난다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쵸? 다른 음악이나 다른 종류나 또는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듣게 되면 힘들어진다, 판단이. 자, 그래서 이제 B와 관련된 정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Totally, 전체적으로 opposite to this view, 이와 같은 앞에 언급했었던 그런 내용과 정반대가 있습니다. 동사가 주어가 도치되었죠. 바로 어디냐면 the position, 다음과 같은 생각인데요. The link, 자, 연결이죠. Between music and emotion, 자, 음악과 감정 사이의 관계는 is one of resemblance, 바로 뭐다? 닮았다. 닮음 또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거 나왔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는 어떻다? 공통점이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when we feel sad, 뭔가 슬픔을 느꼈어. We move slowly,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움직이나요? 천천히 움직이죠. 그리고 speak slowly, 어떻게 말하죠? 느리게 말합니다. 그리고 in a low pitched라고 했으니까 음도 어때요? 저음의 목소리로 깔죠. 안녕,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 thus, 따라서 when we hear, 우리가 만약에 들어요. slow, 느리거나 또는 low music, 낮은 음을 듣게 되면 we hear it, 우리는 그 음악을 as sad, 슬프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와 같은 관점이 맞는 거라면 we should have little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expressed니까 어디에서 표현되는 감정이냐? 문화적으로 unfamiliar, 나하고 생소한 또는 낯선 그런 음악을 들어도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문화적으로니까 자, 요런 거 소거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통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resemblance하고 동의어인 1번 요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culturally learned association과 similarity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음악에서 감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1번, 42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문의 시작이에요. 시간도 정말로 많이 들게 하고, 그리고 41번, 42번은 다소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특히 42번을요. 그래서 세세하게 선생님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와, 정말 길다. 자, 첫 번째는 제목을 찾아라. 이거 우리 선생님하고 24번에서 여러분 열심히 연습했는데 말해 주실래요? 우리 제목을 찾을 때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렇죠.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자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소거하시면서 풀자. 어떤 것을 관련 없는 정보, 언급되지 않은 정보. 자, 그 다음에 42번 가볼게요. 3점짜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좀 많이 이제 투자하게 만드는 문제인데요. A부터 E까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찾아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찾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게 엄청나게 길어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시험지가 있다면 시험지를 한번 딱 보시면 저는 오늘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험지를 보시면 단락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문단을 먼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bedroom temperature가 1번이 되고요. 2번은 anyone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두 번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문단을 먼저 쫙 나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나눴으면 각 문단의 핵심적인 부분에 밑줄을 치는 게 좀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있냐면 첫 줄과 끝 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1번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빠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41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나 제목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41번, 42번에서 42번 문제는 주제를 찾았으니까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일관성이 없는 문장,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뭐 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팁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선생님이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bedroom temperature, 우리 침실의 온도입니다. 어떤 침실의 온도냐? Of around 65 degrees Fahrenheit, 화씨 65도예요.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려면 32를 빼고 9분의 5를 곱해주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대충 해볼게요. 18.3도씨, 그래서 18, 그 다음에 0.3 degree Celsius래요. 보통은 있잖아요. 우리가 침실의 온도가 65, 화씨 65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is ideal, 이상적이래요. 자, 어떨 때 이상적이냐? For the sleep, 잠을 자는데 이상적인데 of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으로 잠을 자는 온도는 18.3도씨 정도가 된대요. 이해됐죠? 18.3도씨. 자, 그러면 여기에서 assuming, 뭐라고 우리가 추측되냐면 standard bedding, 뭐 우리가 일반적인 침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d clothing 하면은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 옷차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잘 잘 수 있는 온도는 18.3도씨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18.3도씨. 자, 이거는 잠을 자기에 수면에 가장 쾌적한 온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is, 앞에 나왔던 이것이 surprises many, 정말로 뭐다? 놀라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선생님, people이 안 보이는데요. 보통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A는 왜 이게 놀라움을 주는지 뒤를 읽어야겠습니다. 그죠? As 왜냐하면 it sounds just a little too cold for comfort. 자, comfort는 편안함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기에 약간 춥게 느껴지는 온도 같아요. 18.3도면 약간 서늘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 정도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은 약간은 저 차가울 것 같은데 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온도를 듣고 사람들은 당연히 놀랄 수 있겠죠. 그래서 A번은 괜찮은 어휘 선택이죠. Of course, 물론
That specific temperature, 그와 같은 우리가 온도는 will vary,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vary는 다양하다는 뜻이죠.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이 온도가 18.3도가 될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 있냐면 the individual,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 question,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their gender, 성별이나 또는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18.3도가 수면에 쾌적한 온도예요. But, 자, but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Like a calorie recommendation, 칼로리를 섭취할 때 권장량처럼 It's a good target for the average human being. 그래도 있잖아요. 18.3도씨는 평균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목표 수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8.3도를 약간 서늘하게 느끼지만 굉장히 어떻다. 보통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온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set bedroom temperatures. 자, set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침실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자느냐? higher than, 보이세요? 약간 높게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higher than, are ideal for good sleep. 정말로 우리가 좋은 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숙면이 되겠죠. 숙면을 위해서 이상적인 온도보다 우리는 보통 높게 설정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자느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살짝 높은 온도, 그래서 이상적인 것보다 높은 온도에 맞추고 잠을 잡니다. 됐죠? 문제점이죠. 그럼 잘 못 자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this, 이렇게 우리가 온도가 살짝 올라가게 되면 likely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게 되냐면 lower quantity and quality of sleep, 잠의 양이나 잠의 질이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잠의 양이나, 그래서 수면의 양과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추천하는 온도보다 높은 온도니까요. 그러면 B번도 어때요? 괜찮아요? 고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Then you are, 여러분이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capable of getting, 얻을 수 있는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보다도 말이죠. 이 말입니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Lower than 55 degree Fahrenheit, 화씨 55 이하가 되게 되면 can be harmful, 오히려 안 좋대요. 해롭대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helpful to sleep, 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잠에 방해가 된대요. 또는 잠에 해롭대요. Unless, 뭐 하지 않는 이상 warm bedding, 정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침구나 또는 밤에 잠을 잘 때 입는 night clothes가 이용되지 않는 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화씨 뭐라고 했었냐면 65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씨 65도가 잘 좋은데 만약에 화씨 5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몸에 오히려 해롭다. 그래서 침구가 정말 짱짱해가지고 따뜻하게 우리가 막 거위털 이불처럼 잘 잡고 잘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정말 밤에 나이트 클로즈를 잘 갖춰 입거나 이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However, 그러나 most of us, 또 대부분의 우리는 fall into the opposite category. 자, 우리가 정반대의 카테고리에 속하기도 합니다. Setting a controlled bedroom temperature. 자,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도 우리가 높일 수 있냐? 앞에와는 정반대가 되죠. 앞에는 어떤 거예요? 온도가 떨어진 건데 뒤에는 보니까 too high, 너무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70 or 72 degrees가 되겠죠. 70에서 72 화씨 온도. 자, 그러니까 C도 어때요? 맞아요. 앞에는 차가웠고 뒤에는 너무 뜨겁고. sleep, 잠과 관련해서 clinician, 전문가들은 treating patients,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인데요.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이냐? 뒤에 will이 동사예요. 그래서 묶어줄게요. 자, treating부터 자, patient니까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어떤 환자들이냐? Who can't sleep at night.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면 전문가들은 will often, 종종 ask, 이렇게 얘기합니다. About room temperature,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침실의 온도가 몇 도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will advise니까 조언을 해줄 겁니다. patient, 환자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줄 거냐? To raise their current thermostat
set point. 온도계의 지금 set point, 맞춰진 설정을 올리라고요. by는 뭐뭐만큼 올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리냐면 3 to 5 degrees라고 했으니까 from은 어디에서부터죠? 그래서 which they currently use. 현재 사용하는 온도보다 3도에서 5도 화씨 정도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원래 너무 높다 그랬는데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추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D는 lower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42번에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계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nyone.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이죠. 뭐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isabling부터 여기까지 괄호로 묶을게요. 자, disbelieving. Anyone disbelieving of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leep. 잠에 관해서 온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can explore,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Some related experiments, 관련된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On this topic,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보여주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leep. 수면에 온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Scientists,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have gently warmed, 자, the feet, fe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리가 되겠죠, 발. 그래서 발 부분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the body of rats라고 했으니까 우리 실험용 생쥐의 그런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to encourage,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blood, 혈액이 to rise, 올라가도록, 순환하도록 했습니다. To the surface of the skin, 피부 겉면에. 그리고 release heat,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열을 방출하려고 하겠죠.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decreasing, 낮춥니다. core body temperature니까 신체의 우리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그 코어 부분의 온도를 낮추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어떻게 했었냐? 일단 온도를 높여가지고 혈액순환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땀을 빼게 해서 열을 식힌 다음에 온도를 낮춰줬죠. The rats, 자, 쥐는요, fell asleep, 잠을 잤습니다. far faster이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잘 잤습니다. than 누구에 비해서 was otherwise normal, 그냥 그렇지 않은 생쥐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것을 쾌적하게 맞춰줘야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리고 서늘하게 느끼지만 그것이 추천하는 온도이구나. 그래서 온도를 그냥 gently, 그냥 약간만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혈액순환이 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코어 바디 템퍼레이처가 조금 낮아지게 했더니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잠을 더 빨리 자게 만들더라. 다시 말해서 더 잘 자게 하더라.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41번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았듯이 수면에 온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signs of sleep problems 하면 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signs,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또는 뭐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잠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라 온도와 잠의 관계가 나와야 되죠. 두 번째 가볼게요. Stay cool for better sleep. 잠을 더 잘 자기 위해서는 시원함을 유지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urn up the heat. 자, 열을 가하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히터를 올리세요. In your room. 너무 뜨겁게 자도 안 좋다라고 했었죠. 4번 가볼게요. How to correct bad sleeping posture. 자, 포스처가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에 대한 자세는 언급한 적이 없죠. 5번 가볼게요. Key to quality sleep. 정말 질 좋은 잠을 위한 핵심 꿀팁이 뭐냐? Clean, 깨끗한 침구를 쓰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좋은 말일 뿐이야.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대망의 43번부터 45번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점심을 먹고 식곤증도 이제 오고 있는 데다가 시간도 촉박해서 이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풀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 대충 풀기에는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문제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한테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칭 추론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치 불일치를 찾아라.
네, 여기에서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나 지칭 추론, 일치, 불일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순서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여러분한테 효율적이냐면 먼저 A를 읽으세요. A를 읽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 중에 뒤에 어떤 것이 이어질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살짝 보시면 여러분 지칭 추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언급하는 대상이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이 2명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글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구조가 있으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구조니까 기승전결이 있겠다. 그럼 마지막은 항상 결론이 나와야 되겠어요. 교훈이나 감동적인 이야기, 갈등이 있다면 해결되는 분위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치불일치는 지칭 추론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정답으로 맞출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A번입니다. A번은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토리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자, a merchant, 상인입니다. In a small town이니까 작은 마을의 한 상인이 had identical twin sons. identical 하면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The boys, 이 아들들은 worked for their father. 아버지랑 함께 일을 했어요. In the store, 가게에서. He owned, 아버지가 소유한 가게가 되겠죠. 요렇게. 자, 그리고 when he died,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they took over the store. 그들은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take over이라고 하는 것은 떠맡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Everything went well. 모든 일은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갈등 없이 말이죠. Until 언제까지? The day a $20 bill disappeared. 자, bill은 지폐라는 뜻이죠. 그러면 20달러짜리 지폐가 disappeared, 사라진 어느 날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지폐가 사라지고 난 뒤에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갈등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One of the brothers, 형제 중에 한 명이 had left the bill, 그 지폐를 두고 나갔어요.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다가요. 그리고 나서 walked outside with a friend, 친구랑 밖에 나가서 걸어 돌아다녔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When he returned,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the money, 카운터 위에 올려뒀던 돈이 was gone,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자, he asked his older brother.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다? 출제자가 얘기해줬죠. 그가 있고 older brother가 있는데 older brother가 형이 되겠죠. 그러면 형에게 질문한 he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동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A에다가 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생이 형한테 물었습니다. Did you see? 형, 혹시 보셨어요? That $20 bill, 그 20달러짜리 지폐요.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 놓여진 거예요. 끝. 자, 그럼 A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방을 동생이 형한테 묻고 있죠.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죠? 대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B번, C번, D번의 첫째 줄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 남자가 다른 주에서 왔어요.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물어봤는데. 자, C의 첫째 줄. 형은 replied that, 대답했습니다. He had not. 아니, 못 봤는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다?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여기 다음에 C가 자연스럽게 대답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D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D 한번 가볼게요. The customer, 그 손님. 그러면 D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손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손님은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니까 새로운 인물이죠.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었던 게 아까 B에서 언급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냐? 아, 형이 대답을 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인물이 아까 어디서 등장했다. B에서 등장했죠. 그리고 나서 뭐다? 그 손님은 말했다. 뭐 D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C, B, D. 그럼 벌써 나왔어요.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린 순서대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형이 대답했습니다. 못 봤는데? 그런데 the young man kept questioning him. 계속해서 형한테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말한 young man은 동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C도 동생이니까 아까 전에 A도 동생, C도 동생 1번하고 3번은 일단 44번에서 여러분들이 소거해 주셔야 되겠죠. $20 bills don't just get up. 아니 형 20달러짜리 지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 Surely you must have seen it.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은 그 지폐를 봤었음에 틀림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There was a subtle, 미묘한 accusation, 뭐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In his voice, 바로 동생의 목소리에서. 동생이 지금 나를 의심하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Anger began to rise, 분노가 치솟아 올랐고 hatred가 증오가 set in, 뭐다 스며들었습니다. 자 이제 둘 사이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Before long, 그 전에 자 bitterness, 적대감이 divided the twins. 여기서 before long은 오래되지 않아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곧 있고 bitterness, 바로 적대감이 divided the twins, 이 형제를 갈라놓았죠. 그래서 그들은 refused to speak, 서로 말하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ey finally decided.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They could no longer work together. 형이랑 또는 동생이랑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a dividing wall, 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벽을 was built, 세웠습니다. Down the center of the store. 바로 가게의 중앙에 말이죠. 벽을 만들어서 너는 너, 나는 너 이렇게 갈라졌어요. For 20 years, 자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아주 긴 세월이죠. 그죠? The hostility, 이게 적대감입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grew, 점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 적대감은 spreading,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어디로 확산되어 나갔냐?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지역사회로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되니까 B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then 그러던 어느 날이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다른 주에서 왔습니다. stop by는 잠깐 가게를 들렸어요. 그 다른 곳에서 온 남자가 들어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동생한테 질문을 했죠.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그러자 누가 대답할까요? 동생이 대답하겠죠. 아, 그럼 여기서 44번 정답 5번이라는 거 나왔죠.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He had been there all his life. 평생 동안 여기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손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I came into this town. 이 마을에 왔어요. 박스카를 타고요. 박스카는 우리 철도 있잖아요. 철도에 짐 실는 화물칸이에요. 화물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에서 몰래 숨어서 온 거죠. I hadn't eaten for 3 days. 무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I came into this store. 그러다가 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제가 20달러짜리 지폐를 카운터 위에 올려진 걸 본 거예요. I put it in my pocket. 재빨리 주머니에 집어넣고 밖으로 걸어 나갔죠. All these years, 이 20년 동안 I haven't been able to forgive myself.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had come back,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동생은 형을 오해했고 형은 그런 동생한테 분노를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제3자가 돈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자 이제 갈등 해결해야 되니까 D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 갑니다. The customer. 자 그 손님은 was amazed. 놀랐습니다. 자 to see. 무엇을 봤냐? Tears well up.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동생의 눈에 자 눈물이 막 고여요. Would you please go next door? 자, 동생이 얘기하죠. 저기 옆집에 가가지고 tell the same story to the man. 자, 그럼 여기서 옆집에 있는 남자는 바로 형이 되겠죠. 형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The younger brother said. 동생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요. 그 고객은 was even more amazed. 가서 더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middle-aged men, 중년 남성이 hugging each other, 서로 껴안으면서 weeping,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이요. In the front of the store, 가게 앞에서 말이죠. 자, after 20 years, 자, 20년 지나서 the brokenness was repaired. 형제의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되었습니다. The wall of anger,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벽은 that divided them, 형제를 나누었던 그 벽은 이제 came down, 무너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면 A 다음에 C, D, B가 와야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이다. 그리고 지칭 추론. 모두 다 동생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옆집에 사는 분, 그분은 형이었죠. 그래서 2번은 형이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쌍둥이 형제는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위에 놓여진 $20 지폐가 없어졌죠. 손님은 20년 만에 가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가게 중앙에 벽이 세워졌고 끝까지 화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화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5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여러분 43번부터 45번까지도 다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라서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던 그런 문항이나 또는 유형별로 배우는 꿀팁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어휘들, 보기에 소거할 때 어떤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지 잘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걸 잘 아시고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 시험 잘 볼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변형 문제가 들어가는 친구들, 들은 또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줄 테니까 그 강의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see you later!